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그리고 세법상 달라진 점, 공제 범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세금 보고가 한창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엔 또 달라진 세법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년 이 세금 보고할 때 달라진 규정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하는 그 세금 양식을 10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이나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 1040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어렵다, 이런 이제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세금 보고를 좀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1040 SR, 시니어의 약자죠. 이 세금 보고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세금 보고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좀 더 간편한 세금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 융자 빚이나 크레딧 카드 빚을 탕감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이게 세금 보고 때 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은행 융자가 이제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모기지 융자를 받으셨는데, 이 모기지 융자를 탕감 받으신 경우에는 2019년도도 역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낸다. 우리가 오바마 케어 벌금이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연방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이 오바마 케어 벌금을 없앴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불행히도 뉴저지 정부에서 이 벌금 규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거주자들이 세금 보고할 때, 뉴저지 세금 보고하실 때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벌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를 꼭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적지 않은 혼란이 또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공제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부인 경우에는 24,400불까지 그냥 자동으로 일괄 공제가 됩니다. 싱글이면 그 절반인 대략 12,000불을 공제받으시게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세금 보고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받는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공제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공제 외에 항목 공제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IRMI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 공제는 본인이 반드시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려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항목 공제가 되는 것이 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은 병원 치료비, 어떤 건강 보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의료 비용 중에 하나가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자동차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치료 목적으로 아니면 병원에 갔다 오기 위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1마일당 17센트까지 추가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또 기억하셨다가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동차 비용도 공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모기지 이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또 추가로 공제가 되고, 또 재산세 납부하신 것들은 이제 로컬 텍스라고 해서 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또 교회 헌금하신 분들 아니면 기타 자선단체 기부금 내역들은 잘 모아서 가져다 두시면 이것도 다 항목 공제로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봤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다 공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기억했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있다면 텍스 리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세금 혜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텍스 크레딧인데요. 그래서 16세까지, 17세부터는 또 못 받고요. 16세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1인당 2,000불씩 텍스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2인이라고 하면 4,000불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세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2018년에 있었던 세법 개정 때 새로운 텍스 크레딧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Other Dependent Credit이라고 하는데, 17세부터 23세 대학생까지는
추가로 500불을 공제를 스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크레딧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3세 대학생까지는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친지나 가족 여러 가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생활비의 50%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해준다면 이런 분들도 다 아더 디펜던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 가족으로 해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포커스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강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